야, 너 요즘 잘 나가잖아. 너가 한번 사. 이런 것들. 그러니까 어쩌면 어떠한 의사 없이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계산적으로 바라보는 건 아니겠지만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일방적으로 강요로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. 잘 나간다라는 그 기준이 또 어떨지도 모르는 거가 있고요.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. 뭐 이렇게 저번에는 내가 샀으니까 이번에 네가 사라든지 무언가가 먼저 정해진 어떠한 답변인 것처럼 먼저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될 것처럼 딱 반대 반 아니면 네가 사라든지 오히려 자연스럽게 계산을 하면서 이번에 내가 살게 다음에 너도 맛있는 거 사줘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좀 전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무조건적으로 잘하는 건 아닙니다.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언가가 됐으니까 네가 해 기분 좋으니까 한턱 쏴라는 이런 것들 특히나 밥을 먹기 전이면 모르겠어요. 서로가 어떠한 그 모임에 갔을 때 밥 다 먹고 나서 전혀 안중에도 없이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실 무례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아무리 좀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속으로 계속 와서 계산을 했다 할들 계속 생각이 날 수가 있거든요. 어떤 분들은 거기서 야 내가 왜 지금 내가 뭐 잘 나가냐 그리고 밥 먹었으니까 오늘은 뭐 그냥 각자 내자 라든지 이야기할 수 있으신 분들이면 차라리 거기서 딱 정해진게끔 얘기를 하시겠지만 아시다시피 또 그런 말 못하고 자연스럽게 내가 해야 되나 보다. 그런 분들이 주로 싫은 소리, 거절 못하고 그럼 나는 혼자 잘 나가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 속에서 내 통장은 또 텅텅 빌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. 예, 우리 그런 분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. 주변에서 꼭 밥은 제가 항상 사요. 이것도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분들도 봤어요. 어느 순간 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된대요. 주변 분들이 암묵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. 그러면은 뭔가 메뉴를 고를 때도 그렇고 이상하게 내가 그걸 이야기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찝찝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 최악의 상황은 그럼 이 관계는 이 밥은 먹지 말아야겠다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? 그리고 밥이라는 것은 좀 우리가 무엇을 먹었나도 중요한데 그때 우리 어디 가면 있었던 그런 온도라고 해야 될까요? 감정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공유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너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더 이어가고 싶다라는 어떤 표현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. 누군가 함께 한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밥이라는 것은 어떠한 유효성이 있는 아주 짧은 시간의 밥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무언가 가길 약속을 잡으면서 그 장소를 가는 것부터 그 안에 주차를 하는 것부터 앉아서 같이 메뉴를 고르면서 뭐 먹을래요? 어떤 거 좋아해요? 이런 어떤 개인의 취향이라고 하죠, 요즘에. 그런 부분들도 가볍지만 알아갈 수도 있고 캐치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밥을 함께 한다라는 것은 좀 내가 공유할 수 있는 어떠한 영역이 조금 더 넓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이제 행복이란 어떠한 그 강도가 아니라 우리 많은 심리학자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밀도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 시간 안에 짧은 행복이라 할지라도 또 누군가 함께 했을 때 그 느낌이 좀 밀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다 보기 때문에 공유된 시간 자체가 술을 먹다 보면 아무래도 좀 알코올 섭취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어떤 자극들이 들어오게 되잖아요. 그리고 물론 뭐 술이라는 것도 둘이 마실 수도 있고 셋이 마실 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 온전하게 좀 어떠한 밥을 같이 한번 뜨면서라든지 그것들을 또 같이 이야기하면서 조금 머물러 줄 수 있는 지점들도 있기 때문에 좀 이 자체가 좀 밀도적 공유된 시간이 좀 밀도감 있게 있는 것이 아닐까. 그래서 가벼운 술 한 잔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좋겠지만 밥이라는 시간 우리가 사실 약속을 잡다 보면 뭐 잠깐이라도 바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식사 자리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그래요. 최소한 2시간 이내라든지 1시간 정도의 어떤 시간을 내가 할애한다라는 거잖아요. 우리가 누구를 만나겠다라고 생각할 때 어떠한 모습과 마음과 자세와 하나부터 신발끈까지도 저는 자신은 신경을 안 쓴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세부터가 이제 달라질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마음 상태도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술 한잔 하자라는 어떤 느낌 보다는 밥 한 번 먹자라는 것이 좀 더 밀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좀 바라보면 우리가 원래 앞뒤로 앉아서 사실은 밥을 먹잖아요.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제 옆으로 앉아서 사실은 해볼 수 있는 기회들도 괜찮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밥을 드시거나 식사를 하실 때 물이라든지 어떠한 것들의 반찬이라든지 아주 자잘한 것들이긴 하지만 좀 그런 것들 좀 권유해 보면서 이건 좀 어떠냐 아니면 좀 평소에 또 제철 음식 좋아하시냐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소프트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소프트한 언어인데 그러한 한마디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우리가 의식하고 있진 않지만 서로를 좀 관찰하게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러한 자리 안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약간 잘 들어줌에 있어서의 어떤 그 서로가 대화를 한다라는 어떠한 전제 하에 우리가요 누군가 만날 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의 몸이 모르고 이렇게 앞으로 살짝 다가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조용히 이렇게 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.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필요한 것 같아라고 하면 물을 따라준다거나 아니면 저는 언어적인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식사하다 보면 비언어적인 부분들도 있거든요. 조심스럽게 뭐 휴지라든지. 특히나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사소한 건데 많이 흘려요. 흘리는 게 많으니까 좀
그것이 또 이 사람에게 만일리지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좀 무언가가 또 내가 좀 두리번거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캐치했을 때 그런 것들도 아주 사소하지만 또 챙겨준다라든지 앞치마 같은 거.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외에도 관찰된 지점을 좀 보시면서 그 안에서 좀 서로가 좀 오고 갈 수 있는 어떤 행위적인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관찰했던 지점들은 이런 지점들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아무래도 이제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제가 직접적으로 상담하거나 어쨌든 강의를 하면서 좀 느꼈던 건데 되게 보편타당하게 이야기하는 또한 말들을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해야 되는 그런 지점들이 사는 게 다 그렇지 뭐. 너만 힘든 거 아니야. 뭐 어떻게 좀 해봤어? 그러니까 무언가가 내가 어떻게 해결해달라고 이야기한다거나 그게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면 내가 좀 힘들거나 내가 좀 어렵거나 했었던 상황들을 이야기했을 때 그런 것들을 보편적인 기준에 넣으면서 너만 그렇지 않아. 다 그러고 살아. 라고 생각하면서 휘감아 버리는 거. 이런 말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뒤돌아서고 나면 서로가 상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무언가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는 내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나는 그런 의도가 없다 할지라도 무언가가 그럴 때는 차라리 그랬구나 정도로만 하더라도 괜찮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. 우리 대화하다 보면 나는 나를 위해서 만약에 어떤 내가 힘든 거라든지 뭐 아주 가벼운 이야기라든지 뭘 했어요. 근데 상대방이 이거를 막 다 해결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의도는 없거든요. 그런데 상대방이 듣기엔 내가 무언가 어떻게 해달라는 걸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까지도 다 듣게 되는 거예요. 이만큼.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것 또한 경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지켜야 될 어떤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잘 보시면 반복적이지만 좀 쉽게 하는 이야기들 같은 것들. 이 정도는 너 이해할 수 있지? 이 정도는 너 다 알아들었지?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나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것들.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먼저 나라는 사람을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에게는 훨씬 더 고맙다고 생각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약간의 구도가 있는 느낌? 그리고 또 한 가지 잘 보시면은 이게 기준이 없는데 힘든 것의 지점도 다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럴 때 불편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다를 때 불편할 수도 있고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른 건데도 약간 치부하면서 이야기한다거나 무언가가 가만히 있지 말고 좀 뭐라도 해봐 라든지 무언가가 내가 정말 힘들거나 그럴 때 사실 말도 안 나오는 건데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음에도 뭔가 불구하고 치부하는 거 그럴 시간이 어딨냐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 거 고민할 시간이 어딨어 생각해보니까 저 또한 그랬던 상처들이 좀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직업적인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사실 지금은 많이 이제 경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무언가 제가 좀 해결해줘야 될 것 같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에 생각해보니까 여기까지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때가 더 많고요. 그냥 기다려주거나 그랬구나 정도로 정말 경청 정도의 어떠한 그런 반응 정도만으로도 충분한데 조금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이나 가치나 또 그 사람 생각까지 또 송두리째 좀 약간 바꿔야 되나 싶어가지고 저 혼자 조급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어쨌든 중요한 건요. 자기 성찰을 한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이라든지 이런 걸 했다라는 것들이 좀 남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됐던지 간에 그 다음에 뭐 건강하게 내가 어떻게 인지적으로라도 하려고 하지만 들으려고 안 하잖아요. 다 그렇지 뭐. 그러면 그런 분들의 특성은 나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남이 또 나한테 그렇게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거나 하면 또 남이 나한테 하는 것도 또 불편하다고 또 그걸 이제 묵인하거나 안 듣게 되기 때문에 좀 관계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뭔가 우리가 친밀감이라는 건 관계를 맺으면서 친밀감의 정도가 다 달라요. 10이라고 하면 1점, 2점, 3점. 3점이 난 좀 편안할 수도 있고. 그런데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이제 그러한 아까 반응들을 좀 보인다거나 묵인한다거나 보편타당한 이유로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 왜 이렇게 자꾸 평가받는 느낌이 들지? 나 무언가 이야기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네? 라고 생각하면서 가면이라 그러죠. 본연의 나의 모습이라든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게 되고 점점 나를 좀 감춘다거나 좀 다른 식으로 보여지게 된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때 무언가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너와 나가 뭐 수직적인 관계도 당연히 기피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편안하다라는 어떠한 전제가 있어야만 있는 그대로의 나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관계에 있어서 저는 이제 긴장이라고 그걸 표현하거든요. 그러니까 만나기 전부터 그러한 피드백을 자꾸 많이 받아왔어요. 근데 특히나 불편한 사람들의 그런 말들도 받아왔어요. 근데 그것이 또 이제 막 쌓여왔어요. 그러신 분들은 이제 저런 사람 만나면 또 그럴 거야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내가 또 이런 말 하면 실수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에 자꾸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나는 평가받다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대화가 패턴이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들이 사실 제일 위험하고 그 다음에 다른 관계를 맺을 때도 또 이렇게 뭔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불편하다라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이 결정적으로 좀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